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2025년 11월 시장의 공기는 이전과 사뭇 다릅니다. 올 여름까지만 해도 수도권 중심으로 열기가 번졌지만 가을로 접어든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수도권의 거래 피로감과 함께 지방은 서서히 반등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막바지 수도권과 지방의 흐름이 교차하는 전환 구간을 데이터와 실제 현장 흐름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도권입니다. 10월과 11월 초 한국부동산원 주간 매매 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은 마이너스 0.02% 내외의 미세한 하락세를 반복하며 약보합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강남, 송파,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핵심 입지라 불리는 곳조차 거래가 뚜렷하게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래량은 9월 대비 10월 기준 약 18% 감소했습니다. 신고가 갱신 단지도 급감했습니다. 호가를 낮추는 매물이 늘었지만 매수세는 따라붙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은 이 가격이라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다며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고, 투자자들도 단기 차익이 어렵다며 자금 회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 시장에는 가격 정체, 거래 피로감, 심리 위축이라는 3중 악재가 형성됐습니다. 피로감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의 수도권은 그 벽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6.27 대책 이후 일부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총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즉 DSR 40% 규제와 LTV 70% 한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실수요자와 젊은 세대가 집을 사고 싶어도 자금 여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대출을 활용해 집을 사고 시세 상승으로 갚는다는 공식이 통했지만 이제는 대출도 어렵고 시세도 정체된 이중의 제약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는 줄고 체감 회복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가격이 조금 내려가도 살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결국 지금의 대출 규제는 금리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시장의 숨통을 쬐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10월 15일 발표된 정부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이 조치의 효력은 10월 20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죠. 이 구역 안에서는 이제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거래를 하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즉, 거래의 자유가 제한된 겁니다. 허가 신청, 서류 검토, 실거주 목적 확인까지 거치다 보면 매수자도 매도자도 손을 멈추게 됩니다. 그 결과는 바로 거래 절벽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통계로도 대책 발표 후 거래량이 무려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매물은 회수되고 갈아타기 수요는 얼어붙었죠. 허가구역의 목적은 투기 억제이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피로감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출 규제라는 벽이 버티고 있는데 허가제라는 문턱이 더해진 셈입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시장을 안정시키기보다 수도권의 거래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며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새로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여전히 3.25%, 실질 주담대 금리는 4.5%에서 5.0%대에서 움직입니다. 이는 2021년과 2022년 저금리 구간과 비교하면 단순 계산으로 월 상환액이 약 40%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관망 또는 임대 유지로 이동했습니다. 금리가 단기간에 내릴 기미가 없다는 건 단순히 매수자의 부담이 아니라 이제는 건설과 금융, 그리고 산업 전반의 체력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뜻이죠. 먼저 자금 조달의 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작년 말 1차 위기 이후 일부 완화됐지만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만기 연장과 이자, 부담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미루거나 중단하고 시공사는 선분양이 늦어지며 현금 흐름 압박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양시장으로 전이됩니다. 고금리가 유지되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청약률은 떨어집니다. 특히 중도금 집단 대출이 막히면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자금 회수의 선순환 구조가 멈춰버립니다. 최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분양 연기와 일정 조정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고금리의 장기화는 개인의 부담을 넘어서 업계의 체력 고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행, 시공, 금융 모두가 한계를 느끼는 상황이죠. 특히 금리 유지가 2025년 중반까지 이어질 경우 중소건설사와 지방 중견 시행사들은 사업 연기와 매각 협상이라는 선택지 앞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고금리 장기화는 단순한 소비 위축이 아니라 시장 생태계 전반의 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입니다. 수도권의 피로감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제는 업계의 체력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넷째, 공급 중첩으로 인한 심리적인 위축입니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광역 분양 물량이 2026년까지 대거 예고되면서 청약 대기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느니 청약을 기다리자는 심리가 확산 중입니다. 특히 남양주 왕숙, 인천 검단, 하남 교산 등 핵심 신도시들은 이미 2026년, 2027년 본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025년, 2026년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약 28만 가구, 이는 과거 평균치인 연 22만 가구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즉, 시장이 단기 공급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요약하면 고금리의 대출 규제, 거래 규제까지 겹치면서 시장을 버티기 어렵고 신규 공급 물량이 대거 다가오면서 심리는 피로해졌다는 것이 바로 지금의 수도권입니다. 이제 시선을 지방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들어 충청권, 영남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과 가격 반등의 신호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10월 말 기준 청주, 세종, 대전, 천안 등 충청권 4개 도시 모두 매매지수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세종은 0.03%, 청주는 0.05%, 대전은 0.02%, 천안은 0.04%. 이는 전국 평균 0.01%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청주는 테크노폴리스, 오송바이오, 오창산단, 그리고 청주공항 확장과 충청권 광역철도 CTX 등 산업교통 호재가 겹치며 실수요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청주 흥덕구 복대동 더샵 청주센트럴 33평형이 5억 1천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최고가를 갱신하고 세종시 역시 5개월 만에 매매가 거래량 모두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방 반등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급 물량입니다. 청주, 세종, 대전의 향후 2년 입주 예정 물량은 2022년에서 2024년 대비 약 25%에서 40% 감소했습니다. 신규 공급이 줄면서 기존 단지의 희소성이 커진 것입니다. 둘째, 산업벨트 수요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오송의 바이오 클러스터, 오창의 2차전지, 특화단지, 세종 청주 고속도로와 공항 연결축 등 일자리 기반의 실수요가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 혜택 단지의 확산입니다.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어서며 건설사들은 계약금 5%, 중도금 무이자, 이자 후불제 같은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덕분에 청약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회복된 사례가 잇따릅니다. 대표적으로 청주 흥덕구 두산 위브더제니스 청주 센트럴파크는 계약금 5%, 1차 정액제 1천만 원,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습니다. 분양가 상승기에도 실수요 접근성을 높인 전략이죠. 데이터가 보여주는 지수도 서울은 멈추고 지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KB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을 보면 2025년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0.03% 하락하고 전세 지수는 0.05% 하락했습니다. 반면 충청권은 매매 지수는 0.08% 상승하고 전세 지수는 0.12% 상승했습니다. 즉,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뒤이어 매매가가 반응하는 전세 선행형 반등 구조입니다. 실제 청주의 전세 가율은 평균 70%, 세종은 60% 초중반으로 반등하며 임대 수익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심리도 바뀌었습니다. 서울 강북권 공인중개사들은 매수 문의가 줄었다고 말하는 반면 청주 세종에서는 전세가 올랐는데 집값은 덜 올랐다며 매수 전환 고객이 늘고 있다고 전합니다. 또 하나의 변곡점은 금융정책의 시차 효과입니다. 2025년 말까지 유예된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사실상 지방시장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적용 시점이 미뤄지면서 신규 분양이나 중도금 대출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졌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이미 대출 한도를 꽉 채운 수요층이 많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도 지방은 실질 체감 완화, 수도권은 제도상 완화에 불과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건설사들의 마케팅 전략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금융 혜택과 브랜드를 노리는 분양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이 지방 시장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계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상반기를 지방 도시 중심 회복장의 원년으로 봅니다. 수도권은 고금리 입주 중첩, 정책 대기 등 3중 부담이 여전하지만 지방은 산업벨트 확장, 교통 인프라의 완성, 공급 감소 효과로 체감 회복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권은 세종, 청주, 대전, 천안, 아산으로 이어지는 충청 메가시티 축의 윤곽이 뚜렷합니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세종, 청주 고속도로, 청주공항 확장, 오송 환승센터, 이 모든 인프라가 2027년에서 2030년 전후로 완성됩니다. 즉, 부동산 시장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권 단위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이 시기에는 무엇을 봐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수도권은 규제와 더불어 비싸서 못 사는 시장이고 지방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서울의 거래 피로감은 정부의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지만 지방의 회복은 실수요 기반이라 더 길고 견고합니다. 따라서 수도권 투자자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며 관망해야 하고 지방 실수요자는 대출과 금융 혜택 구간 내에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자는 충청과 영남의 핵심 산업벨트를 미리 잡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결국 부동산의 방향은 움직이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2025년 11월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미세한 균열 속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열기는 식었지만 지방의 온기는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침체가 끝나는 곳에서 기회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지금의 지방 시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